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내가 낳아 키운 자식보다 내가 더 오래 살아있게 된다면 마음은 어떨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젊을 때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장면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현실로 다가오는 질문입니다. 자식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는 여전히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모습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쉽게 말하지 못하고 조용히 마음속에만 담아두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매일 같은 생각을 반복하게 됩니다. 왜 내가 살아남았을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누군가는 운명이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하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루가 끝날 때까지 가슴 한켠이 늘 무겁습니다. 웃고 대화를 나누다가도 문득 이유 없는 죄책감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아무 잘못이 없어도 마음은 스스로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특히 조용한 밤이 되면 그 생각은 더 또렷해집니다. 이런 마음을 누구에게 털어놓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의 슬픔은 위로로도 설명으로도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슴속에 말을 묻고 살아갑니다. 말하지 못한 생각을 혼자 삼키며 하루하루를 견뎌냅니다. 한 어르신은 자식 사진을 아직도 꺼내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마음이 무너질까봐 일부러 서랍 깊숙이 넣어두셨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자식 이야기가 나오는 자리를 피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상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식보다 오래 산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숨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감정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후회도 있고, 미안함도 있고, 이유 없는 자책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 감정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 어딘가에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보다 오래 사는 사람들은 몇 가지를 마음 깊이 묻고 살아가게 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가슴 속에는 늘 말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니어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마음속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보려 합니다. 누구를 탓하기 위한 이야기도 아니고 슬픔을 키우기 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분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혼자만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걸 느끼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자식보다 오래 산 사람들이 가슴에 묻고 사는 것들입니다. 쉽게 말하지 못해 더 무거워진 그 마음의 조각들입니다. 이제 하나씩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보다 오래 산 사람들이 가슴에 묻는 첫 번째 것은 끝내 하지 못한 말들입니다. 그 말들은 평소에는 별것 아닌 말처럼 여겨졌던 것들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같은 것들입니다. 늘 곁에 있을 거라 믿었기에 언젠가 하면 된다고 미뤄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젠가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한 문장들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한 어르신은 매일 같은 말을 속으로 되뇌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한 번만 더 안아줄 걸 그 말만 했어도 좋았을 텐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더 또렷해진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혼자 있는 밤이 되면
그 말들이 하나씩 떠오른다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 지내지만 밤이 되면 마음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야 비로소 그 말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자식에게 화를 냈던 날의 장면도 자주 떠오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날은 그냥 지나가는 하루였지만 지금은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하는 생각이 반복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생각은 스스로를 괴롭히기 위해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랑했고 소중했기 때문에 남는 감정입니다. 말하지 못한 말이 많다는 것은 마음을 닫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너무 깊어서 쉽게 꺼내지 못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시간이 흘러도 쉽게 옅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세월이 약이라고 말하지만 이 마음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말의 무게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한 어르신은 편지를 쓰듯 마음속으로 말을 건넨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닿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디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끝내 하지 못한 말은 가슴 깊은 곳에 조용히 남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그 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나는 좋은 부모였을까? 나는 충분히 사랑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답을 얻기보다는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자식보다 오래 산 사람들은 말을 아끼게 됩니다. 괜히 말 한마디가 또 다른 후회가 될까봐 조심하게 됩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무뎌져서가 아니라 더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가슴에 묻고 사는 것은 끝내 전하지 못한 말들입니다. 그 말들은 특정한 문장이 아니라 감정 그 자체로 남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비슷해지면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거리에서 비슷한 또래를 보면 문득 그 얼굴이 떠오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날도 생깁니다. 이 눈물은 슬픔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미안함과 그리움이 뒤섞인 감정입니다. 한 어르신은 버스를 타다 아이 목소리를 들으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익숙해서 마음이 먼저 반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어폰을 끼고 다니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선택은 약해서가 아니라 버티기 위한 방법입니다. 말하지 못한 말은 이렇게 일상 속에서 계속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자식보다 오래 산 부모의 하루는 조심스럽습니다. 괜히 마음이 무너질 상황을 피하려 애쓰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지만 혼자 있을 때는 다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 말들은 더 또렷해집니다. 그래서 일부러 바쁘게 지내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생각할 틈을 줄이기 위해 하루를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결국 밤이 되면 마음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말하지 못한 말들은 잠들기 전 가장 크게 들립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왜 그때는 몰랐을까? 왜 더 잘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최선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들은 가슴에 묻은 채 살아가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꺼내면 더 아플 것 같아서입니다. 하지만 이 말들이 있다는 것은 사랑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 감정이 없었다면 이렇게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들은 슬픔이자 동시에 사랑의 흔적입니다. 자식보다 오래 산 사람들이 품고 사는 첫 번째 마음입니다. 자식보다 오래 산 사람들이
가슴에 묻는 두 번째 것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죄책감입니다. 이 죄책감은 누가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스스로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문득 마음속에 자리 잡고 떠나지 않는 감정입니다. 이성적으로는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계십니다. 의사도 주변 사람도 누구도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부모라는 자리는 늘 결과를 자신에게 돌리게 만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왜 전화를 한 번 더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왜 몸 상태를 더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 의미 없던 선택들이 하나씩 마음속에서 다시 재생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장면 끝에는 같은 질문이 남습니다. 내가 조금만 달랐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놓아주지 못하는 마음의 습관에 가깝습니다. 한 어르신은 그날의 날씨까지 또렷이 기억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날이 평소와 다르지 않았기에 더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아무 일 없는 하루였다는 사실이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특별한 사건이었다면 받아들이기라도 쉬웠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죄책감은 논리보다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형태를 바꿔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강한 슬픔이었다가 나중에는 잔잔한 자책으로 남습니다. 이 자책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이어집니다. 밥을 먹다가도 문득 떠오르고 잠자리에 들 때도 떠오릅니다. 이 감정은 누구에게 말해도 온전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혼자 감당하게 됩니다.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은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로의 말도 조심스럽고 공감의 말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 대신 마음속에서만 계속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 대화의 중심에는 늘 미안함이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미 전할 수 없는데도 계속 떠오릅니다. 한 어르신은 매일 같은 꿈을 꾼다고 하셨습니다. 꿈속에서는 자식이 아무 일 없다는 듯 웃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깬 순간 가장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 웃는 얼굴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다시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이 죄책감은 사랑이 깊을수록 더 커집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스스로를 더 엄격하게 평가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잘한 부모였어도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느낍니다. 이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살아가며 조심스럽게 안고 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죄책감은 벌이 아니라 흔적입니다. 그만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흔적입니다. 그래서 자식보다 오래 산 사람들은 이 마음을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꺼내는 순간 다시 무너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가슴 깊은 곳에 묻고 조용히 살아갑니다. 이 죄책감이 두 번째로 가슴에 묻고 사는 마음입니다. 자식보다 오래 산 사람들이 가슴에 묻는 세 번째 것은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부담감입니다. 이 부담감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서 더 깊게 남습니다.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자체를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그 말이 쉽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를 더 산다는 사실이 기쁨보다 책임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왜 나만 남아서 이 시간을 살아가야 하는지 묻게 됩니다. 이 질문에는 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떠오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음이 먼저 무거워집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은 나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버텨온 사람에게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한 어르신은 살아있다는 게 미안하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은 떠났는데 나는 여전히 밥을 먹고 숨을 쉰다는 사실이 죄처럼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행복을 누리면 안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따라옵니다. 웃고 있으면 누군가에게 들킬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감정을 줄이고 표정을 숨기게 됩니다. 기쁨을 느끼는 순간 스스로를 제어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반복되면 삶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사람을 만나도 깊은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문이 가장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냐는 말에 쉽게 대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그리는 것 자체가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이미 가장 소중한 존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의 삶은 덤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목표 없이 보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쉽게 말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주변에서는 그래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강해져야 한다고, 견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들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이 부담은 말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는 말도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자리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용히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큰 기쁨도 큰 슬픔도 피하려고 합니다. 감정의 폭을 줄이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한 어르신은 하루를 무사히 마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무 일 없이 하루가 끝나면 그것으로 됐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에는 삶에 대한 체념이 아니라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습니다. 더 이상 잃을 수 없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책임처럼 느껴집니다. 남겨진 사람으로서 버텨야 한다는 책임입니다. 이 책임은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조용히 혼자 감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담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만큼 깊이 사랑했고 깊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감정도 없다면 이런 부담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역시 사랑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자식보다 오래 산 사람들이 가슴에 묻고 사는 세 번째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자식보다 오래 산 사람들이 가슴에 묻고 사는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듣는 분들 마음을 다시 아프게 하지는 않았을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꼭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만 이런 마음을 안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위해서입니다. 자식보다 오래 산다는 것은 선택도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삶이 그렇게 흘러온 결과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책망하며 살아갑니다. 말하지 못한 말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유 없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사실마저 부담으로 느끼며 하루를 보냅니다. 이 모든 감정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생겨난 감정입니다. 아무 감정도 없다면 이런 아픔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들은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받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하지 못해도 스스로는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나는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애썼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의 후회는 그 사랑의 깊이를 증명할 뿐입니다. 자식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마음속으로라도 괜찮습니다. 이미 전해졌을지도 모릅니다. 부모의 마음은 말보다 더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이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마음은 벌이 아니라 사랑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부담 역시 잘못이 아닙니다. 그만큼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날들이 있습니다. 크게 웃지 않아도 되고 특별한 계획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숨 쉬고 하루를 마쳤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날도 있습니다. 남겨진 삶은 의미를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조용히 이어가도 되는 시간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자식보다 오래 산다는 사실이 죄처럼 느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삶에도 분명 의미는 남아 있습니다. 그 의미는 남은 사람의 방식으로 만들어가면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덜 아프면 충분합니다. 가끔은 웃어도 괜찮습니다. 그 웃음이 누군가를 배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했던 기억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동시에 가능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잘 견뎌오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실만은 꼭 기억하셔도 됩니다.